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제가 노션을 가지고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노션으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은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루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업무를 봐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회사에서 홀세일러였는데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제 하나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를 외주를 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제가 끝을 못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사실상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의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프로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범용적인 프로그램 그거를 이제 회사에 던져주면서 이걸 써보고 고칠 거 있으면 그 간단한 거 이렇게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써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또 저희한테 안 맞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피드백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과정이 되게 힘들고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거를 본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그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겠죠. 자,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나다. 그래서 내가 내 업무, 내 자료의 분포도,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잘 분석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런 분석이 없이 막 하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막 분산돼 있죠. 그 가능한 대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한다면 파일들이 쌓여 있는 그 곳을 좀 이렇게 축소를 시키는 작업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가 여러 개 있다, 클라우드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클라우드도 하나로 합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윈도우즈나 이런 걸 사용을 할 때는 컴퓨터를 C랑 D로 나눠가지고 D에는 무조건 데이터만 집어넣고 C에는 프로그램만 깔았어요. 그래서 C를 날리고 뭐 윈도우즈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D는 그대로 항상 이제 남아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내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 저장 공간도 한 곳으로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합치는 그런 작업들도 해서 파일의 종류들도 그다음에 저장 공간도 클라우드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축소를 시키면 그만큼 나의 루틴이 조금 더 쉬워지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션에는 제 나름대로 봤을 때 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준의 단계, 실력의 단계. 제일 먼저 노션의 가장 기초는 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페이지는 뭐를 가지고서 만들죠? 노션 용어로 블록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블록을 만드는 방법은 플러스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키보드에서는 슬래시를 눌러가지고 나오는 그런 리스트 중에 골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블록들을 모아서 페이지를 만드는 수준, 거기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페이지들을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페이지들이 모여지면 그거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노션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뭐냐면 페이지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때때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 주제별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운동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태그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기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션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그냥 페이지를 모아놓은 것이다. 자, 그리고 노션의 페이지를 이해를 할 때는 노션 페이지는 하나의 파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폴더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여러 블록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 노트 같이 그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걸 개념을 좀 확장을 시켜서 거기에 글도 집어넣고 또는 그림도 집어넣고 또 다른 페이지를 집어넣고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그냥 하나의 문서가 아닌 폴더의 개념으로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편한 IT 2기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자, 이건 페이지죠. 페이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보시면 요게 지금 페이지예요. 요거를 눌렀을 때
아래로 뭐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 페이지예요. 자,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 누르면 뭐 이런 뷰가 나와요. 뷰. 우리가 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데이터베이스는 그 아래로 누르면 뷰가 나오고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들이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다른 내용이 없는 거라면 제목 없음, 이거는 하위 페이지 없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도 이제 하위 페이지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페이지라고 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뷰나 그런 형태가 나온다. 자, 그래서 편한 IT 2기라고 하는 이 페이지는 그냥 하나의 문서이지만 그 안에 신청자라고 하는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고 또 페이지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자,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그 폴더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문서이면서 폴더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쉬워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 뭐냐면 노션 데이터베이스는 페이지들을 묶어놓은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페이지를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페이지의 그 속성을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묶여져 있는 여러 페이지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열면 다른 문서가 나오지만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안에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항목들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노트의 묶음이고 그 노트들은 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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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이 계층화 시켜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독특한 노션만의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노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그런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할 거예요. 뭐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일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도 편하지만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연결해서 관리할 때 또 다른 새로운 시너지를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노션 자료형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몇 개를 이렇게 대충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완성된 것들은 아니에요. 오늘 같이 조금 만져볼 거고요. 자, 이것을 공유를 하면 이 주소가 나오죠. 자, 링크 복사 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샘플에다가 제가 붙여 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페이지 멘션.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서 안에서 여기를 누르시면 이 페이지가 여러분에게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4강 매뉴얼입니다. 네. 여기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게 나와요. 요게 오늘 노트예요. 화면 위에 여기 복제라고 하는 거 있어요. 뭐 영어로 돼 있는 분은 duplicate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요거를 누르시면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 그래서 내 개인 페이지에다가 추가. 그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이 왼쪽에 개인 페이지에 4강 데이터베이스 활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생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받아놓은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거를 보면서 작업을 하셔야 훨씬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노션 자료형 템플릿에 보면 자, 데이터베이스 관계 맺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제가 교적 관리라고 하는 걸 하나 샘플을 만들어 놨어요. 교적 관리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 노션으로 그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 수준에서도. 그런데 훨씬 더 이걸 가지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진짜 완벽한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세대주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인라인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는. 자, 교인이라고 하는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신방일지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고요. 소속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자, 교적관리 세대주. 자, 세대주와 교인.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어떤 member 관리를 할 땐 교인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세대주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어 놓은 거는 가족들을 좀 묶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대주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이름 신봉사라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어드레스 뭐 넣을 수 있겠죠. 여기 어드레스 이렇게 쭉
자,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집코드의 그 속성은 뭐라고요? 텍스트라 그랬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별거 네.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집코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텍스트예요. 자, 참고로 여기 폰 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텍스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속성을 유형을 텍스트가 아니라 여기 전화번호로도 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 세가족 등록 카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여기 첨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파일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소속이라고 이렇게 일단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신봉사라고 하는 세대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을 만드는데, 신봉사도 교인이에요. 자, 여기에서의 세대주는 그냥 대표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 안에 들어가는 신봉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이에요. 그리고 뭐 다음 거 이런 게 쭉 집어넣을 수 있겠죠. 신봉사의 와이프가 뺑더거멈이 있죠. 자, 뺑더거멈. 그러면 세대주와의 관계는 여기서 아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신봉사의 딸이 있어요. 심청이죠. 심청은 딸.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 교인을 요 신봉사 뺑더거멈 심청이를 요 신봉사라고 하는 세대주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를 한번 눌러가지고 속성을 하나를 추가를 하는데 뭐를 하냐면 관계형이라고 하는 걸 해요. 관계형. 그리고 뭐를 할 거냐면 여기에 세대주를 관계형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관계형에 보면 세대주의 표시가 있어요. 여기에만 할 거냐 아니면 세대주에도 이 교인들이 나오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체크를 안 하면 교인에서 세대주로 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 가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하면 쌍방향으로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관계형 추가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세대주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자, 세대주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신봉사 하나가 있으니까 신봉사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 세대주에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는 없었는데 새로 하나 생겼고요. 거기에 신봉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뺑더거멈 신청도 여기 세대주를 눌러가지고 추가를 하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할 때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하나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둘 중에 아무 데나 이 점 6개 있는 블록 메뉴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속성을 편집을 하는데 뭐를 편집하냐면 세대주를 편집을 해요. 그래서 세대주를 신봉사라고 누르면 같이 일괄 처리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신봉사 안에는 지금 이 세 명이 들어가 있어요. 관계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두 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관계를 맺어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관계를 맺어서 연결을 시키면 이 세대주에는 신봉사에는 요 세 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그럼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또 하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를 한번 111 드림 스트리트 아파트는 없고 시티는 드림빌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그냥 뉴저지라고 하죠. 자, 집코드는 09999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거를 하나를 했어요. 수식이라고 하는 거. 자,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에서 수식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 수식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엑셀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 어드레스 플러스 아파트 넘버 플러스 그리고 시티 플러스 스테이트 플러스 집코드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면 완성된 것이 나온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걸 가지고 뭐 좀 예쁘게 띄어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콤마도 하고 하는 걸 했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다라고 치고 자, 이거를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거를 수식을 주소라고 이렇게 이제 넣어놨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제 또 하나를 볼 거예요. 이거는 관계형이라 그랬어요. 관계형.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서 이번에는 롤업, 관계형 바로 밑에 롤업이라고 있어요. 롤업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제
유형은 롤업인데 관계형을 어떤 거랑 관계를 맺을 거냐. 세대주랑 관계를 맺는다. 요 세대주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속성은 그럼 어떤 거를 원하느냐. 여기서 주소라고 하는 속성을 가져와요. 그러면 요거를 롤업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주소라고 그렇게 하죠. 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신봉사, 뺑덕어멈, 심청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소를 매번 새로 입력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세대주의 주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연결을 시켜서 관계를 맺어서 얘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 만약에 여기서 주소가 바뀔 수가 있죠. 예, 속성을 한번 바꿔보죠.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플러스 한 칸 띄는 거. 요것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만약에 바꿨으면 아래도 다 한꺼번에 바뀌잖아요. 이게 관계형의 어떤 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계형을 이렇게 맺으면 한 번에 해야 될, 그러니까 여러 번 해야 될 작업을 한 번으로 이렇게 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집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는 있어도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소랑 집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한 번만 정리를 해놓으면 관계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걸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신방일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신방일지는 누구를 신방했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신방했냐면 신봉사를 신방을 했다라고 치죠. 자, 그거를 신방일지에 신봉사 하고 날짜 뭐 이렇게 해서 쭉 넣어놓는다고 할 수 있어요. 넣어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신방일지에다도 플러스를 눌러서 관계형을 교인을 해놓으면 그리고 이것도 쌍방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놓으면 그럼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새로 만들기 추가를 하는데 일단은 교인은 누구냐면 신봉사예요. 뭐 날짜 뭐 오늘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신방 구분 부부관계 상담 부부관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신방일지 제목에다가는 이거를 좀 알아볼 수 있게 신봉사 언더바 2024 뭐 070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넣었다라고 쳐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신방일지가 생기고 신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합니다. 보통 신방일지는 이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 내가 이제 내용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신방일지는 어떤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로 만들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새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신방일지 템플릿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신방 구분 있고 누구랑 신방을 했는지 그다음에 날짜 있잖아요. 신방 뭐 내용 할 수도 있고 상담 내용 참고 자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포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것을 신방일지로 저장을 해놨어요. 요렇게까지만 하면 저장이 자동으로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보면 신방일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비어있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기본 템플릿으로 돼 있는데 이 신방일지를 기본으로 설정 이렇게 해놓으면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신방일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뺑덕업 부부관계 그 다음에 날짜는 어저께 했다고 치죠. 그 다음에 교인은 누구냐면 뺑덕어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뺑덕어멈에 열기로 들어가면 아까는 비어 있었는데 신봉사는 비어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템플릿에다가 내용만 입력을 하면 된다는 거죠.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템플릿을 만든 그 순간 다음부터 자, 그렇다면 신봉사는 들어가 봐도 아무것도 없겠죠. 여기 이제 신방일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있어요. 그럼 요거 눌러서 그거를 적용시켜서 할 수 있어요. 자, 저희가 회의록 같은 거를 할 때도 회의록에도 포맷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포맷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 템플릿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신방일지를 눌러서 링크 복사. 이건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링크 복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교인에서 아까 여기 교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는데 요거를 다시 편집을 눌러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요. 붙여 넣으면 어떻게 붙여 넣을 거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로 붙여넣는다. 자, 그러면 신방일지가 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필터, 요거 필터예요. 필터를 교인을, 요 교인,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제목으로 만들어 놓은 이걸로 눌러 놓잖아요. 신봉사 뺑덕어면 이건 이제 이미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요 지금 현재 요 템플릿의 제목이에요, 이게. 자,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모두에게 저장을 해놨어요. 자, 지금 템플릿을 새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자, 새로 만들기도 교인을 기본 템플릿으로 설정으로 해놓고요. 이 상태에서 신방일지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보죠. 신방일지 임꺽정 2024-0708 여기는 규정 문제 엔터를 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뭐 오늘 그 다음에 지금 교인에 여기에 지금 임꺽정이 없어요. 그래도 이걸 눌러서 없으면 임꺽정 해서 생성 누르면 여기 생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여기에서 요걸 한번 들어가서 보죠. 들어가 보면 신방일지, 임꺽정 요 내용이 이 사람 것만 여기에 나와요. 아까 저희가 이거를 신방일지를 요 위에 있는 교인 그걸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인으로 돼 있던 그 임꺽정이 지금 여기에 필터가 적용이 된 거예요. 여기 필터에 보면 필터에 교인 임꺽정.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 신봉사 들어가 보죠.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냐면 아까까지는 안 만들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여기 교인 템플릿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누르면 신방일지, 신봉사, 뺑덕어멈도 교인 누르면 신방일지, 뺑덕어멈 여기 두 개나 나오나. 자, 심청이는 교인 눌러도 아무것도 없겠죠. 신방일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교적 관리 그리고 여기에 커스터머 관리가 있어요. 커스터머가 있다. 커스터머 오더를 이렇게 이제 친다라고 치면 커스터머가 이렇게 쭉 있어요. 오더가 있어요. 그럼 오더의 상태가 있고요. 이거를 그 1번 오더는 홍길도에게 연결을 시키면 홍길도가 탱크를 50만 불에 구매를 했어요. 자, 홍길도가 구매한 거는 001에서 50만 불짜리, 003에서 피아노도 홍길도가 3만 불에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볼 수가 있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오더, 각각의 그런 오더 항목들, 그 다음에 상담 기록, 이 밑에 있는 거, 상담 기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들을 관리를 할 때 그 사람이 언제 등록을 해서 언제 이렇게 뭐 갱신을 했다, 뭐를 새로 가입했다, 뭐 이런 것들을 히스토리로 그 사람 것만 볼 수 있도록 하는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는 힘들어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봐야지 아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얻으시기를 바래요. 여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참고로 저기 여행 계획 위에 보면 여기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링크를 하나 제가 달아놨습니다. 자, 퍼플렉시티는 뭐냐면 이건 구글을 위협하는 검색 엔진이에요. 인공지능 검색 엔진. 구글이 최근에 들어서 두 번 아주 큰 타격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챗GPT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구글 검색보다 챗GPT로 뭐를 검색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충격을 먹었던 게 이 퍼플렉시티예요. 퍼플렉시티는 검색 엔진인데 인공지능 검색 엔진이에요. 자, 여기를 들어가서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한국 여행에서 서울과 강원도 원주 근처의 맛집과 여름에 관광할 장소를 검색해줘 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 원주 관광 명소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문장으로 한국 여행에서 서울과 강원도 근처의 맛집과 여름에 관광할 장소를 검색해줘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얘가 소스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각각의 것 끝에는 링크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게 퍼플렉시티의 가장 큰 장점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냐면 밑에 내려가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한 건데 자, 릴레이티드라고 해가지고 원주에서 인기 있는 맛집은 어디야? 또는 추천하는 카페는 어디야? 이런 것들을
얘가 관련된 질문으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맛집이 관심 있다. 그러면 눌러보면 맛집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얘가 설명을 해줘요. 맛집이 끝나고 이야. 나면 여기에서 또 릴레이티드 해가지고 유명한 치킨집은 어디야? 지금 맛집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맛집이니까 먹을 거와 관련된 치킨집, 전통 음식, 일식, 디저트, 저렴한 가격.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우리 돼지갈비 먹을까? 아니, 이거 너무 비린데? 그러면 파스타 먹을까? 아니, 그거 제가 어제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가는데 이런 거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폭을 줄여가면서 관련된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퍼플렉시티예요. 그래서 뭔가를 검색할 때 특히나 지금 현재 챗GPT나 그 클로드나 이런 것이 인공지능으로 대단한 그런 이 효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걔네들은 훈련이 돼 있는 공부가 돼 있는 것 안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챗GPT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인가? 지금 제가 최근에 어디까지 그 공부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지금 실시간이 아니에요. 클로드도 마찬가지고 훈련된 그런 양이 아직은 지금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동떨어져 있어요. 물론 그것을 챗GPT는 빙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묶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효율을 좀 더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워낙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장점이기 때문에 제미나이 자체가 그 오픈 AI의 그 챗GPT보다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 제미나이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검색 부분에 대한 장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 퍼플렉시티는 검색 엔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구글을 대체할 생각이 없다. 다만 뭐 구글의 5%인가 뭐 10%인가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서 하는 그런 검색 엔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런 릴레이티드 또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검색 엔진으로 상당히 이것도 나름대로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자, 여기 원주에 인기 있는 맛집은 어디야? 이렇게 했을 때 참고로 그 네이버 블로그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랑 네이버 블로그는 여기 있는 글을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데 우리 일반적으로 뭐 검색 엔진에서 자, 여기 원주 맛집 뭐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죠. 노션 웹클리퍼. 노션 웹클리퍼라고 하는 것을 구글의 확장 프로그램 또는 그 사파리에 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누르시면 그리고 뭐 기본 처음에 한 번만 설정을 하면 어디다가 할 거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여행 정보 해서 세이브 페이지 하면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가 바로 들어왔어요. 트립 어드바이저. 열기를 누르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얘도 조금 뭐가 막혀 있나 보네요. 오하이오 주 맛집. 오하이오 주에 맛집이 뭐가 있는지. 만약에 그 내용을 못 가져오더라도 얘 내용을 가져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웹클리퍼의 장점이에요. 내가 원하는 데를 들어가가지고 그 웹클리퍼로 하면 그 내용들 가져오고 링크도 이렇게 가져오고 자, 이런 걸 가지고서 여행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어떤 정보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쌓아놓고 얘를 분류를 하겠죠. 태그,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이 컬럼들을 만들어 놨어요. 지역 대분류, 지역 소분류 해서 강원도는 한국, 거기에 강원, 원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여행을 가는데 원주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얘네들만 가지고서 어떤 그걸 짤 수가 있겠죠? 얘네들을 일괄적으로 바꿀 때는 선택 요거 누르시고 속성 편집, 지역 대분류, 한국. 자, 그리고 쭉 이렇게 해서 오하이오는 빼고 얘는
속성 편집, 지역 소분류는 강원도, 원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얘도 뭐, 얘 한국 아니죠? 한국 아니야. 여기는 미국이죠. 그다음에 오하이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하나를 만들어 보죠. 프로젝트로 한국 여행. 이거를 컬럼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자, 관계형. 저희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여행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한 방향으로만, 여기에다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 방향으로만 해서 요거 체크 안 하고 관계형 누른 다음에 한국 여행을 갈 때 내가 가고 싶은 곳들을 여기서 이제 여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 또 여기도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 롤업 해가지고 관계형은 여행 정보고 속성은 간단 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계획을 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날짜 예를 들어서 언제가 좋을지 그러면 칠복 유원지는 뭐 31일 날 간다. 얘는 1일 날 간다. 얘는 3일 날 간다.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한국 여행 뭐 원주 칠복 유원지 2024 07 3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이 내용은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알아보기 좀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캘린더 뷰가 가능하죠. 만약에 이거 완주 행구 수변 공원은 목요일 날 아니고 금요일 날 가야 될 것 같은데 옮기면 갈 수도 있죠. 자, 요건 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뷰 6가지 있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캘린더로 이것을 하고 여기에서 타임라인 해서 이때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거를 여기는 한 2, 3일 이렇게 해야 되겠어. 여기는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프로젝트를 내가 구성을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 계획을 짤 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한국 여행의 표에서 투두리스트처럼 티켓, 발권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 상태를 해서 티켓 발권은 언제 해야 되냐면 10일 날까지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작 전이고 만약에 티켓 발권을 했다. 그럼 얘는 완료 해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만약에 이 한국 여행이라고 하는 거를 링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에서 똑같은 거예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필터를 걸어서 상태, 값과 동일한 데이터인데 값과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 그래서 완료가 아닌 것만 보여줘라. 그래서 어떤 것들을 했으면 이거 상태 완료하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해놓고 내가 필요한 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다시 한번 얘를 제거를 하고요. 자, 시작 전 이거를 태그를 여기에서 여행 준비 얘는 여행 준비고 이 세 개는 속성 편집 태그를 여행 일정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다라고 치면 준비하는 태그들을 준비할 걸 티켓 발권 말고 또 거기 가서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선물 준비해야 되죠. 선물 준비는 여행 준비예요. 그 다음에 짐 꾸리기 이런 것도 해야죠. 자, 이런 것도 여행 준비예요. 그러면 정렬, 태그를 가지고 정렬을 한다. 또는 날짜를 가지고 정렬을 할 수도 있겠죠. 요거를 가지고서 요거를 또 복사를 해서 링크 복사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얘는 필터를 태그를 여행 준비에 대한 것만 여기다 보여주고 똑같은 거를 복사해서 얘는 필터를 태그 여행 일정만 보여주고 그럼 여행 준비를 할 때는 요거고 가서는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차피 얘네들이 다 여행 준비니까 여기 한국 여행 요거는 제목은 숨길 수 있고요. 요 표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름 바꾸기해서 여행 준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얘를 이름 바꾸기 여행 일정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여기다 여행 준비 옆에 플러스 있잖아요. 뷰가 있는데 그 뷰를 똑같이 한국 여행으로 하는데 얘를 이름 바꾸기 여행 일정 이렇게 해놓으면 필터를 태그
여행 일정. 그럼 여기는 지금 둘로 나눠져 있었던 거를 하나에다가 요 탭으로 지금 나누는 거죠. 얘를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얘는 여행 준비니까 태그는 안 봐도 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요거 점점점 눌러서 속성 지금 6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태그는 안 봐도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여행 일정도 태그는 안 봐도 되죠. 공간을 줄이는 게 더 나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냐면 관계형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진 것들은 롤업이라 그래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롤업이에요. 자, 필터 기능으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조건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정렬 기능을 통해서 순서를 날짜 순으로 또는 뭐 태그 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서 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표가 아니라 보기 편집, 레이아웃을 보드로 만들면 지금 이거는 시작 전, 그 다음에 진행 중, 완료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얘를 티켓 발권을 진행 중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시죠? 자, 선물 준비를 내가 완료를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 전, 진행 중, 완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옮기면서 내 업무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요거는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서 한 건데 상태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룹화를 상태가 아니라 그룹화 기준을 상태에서 획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여행 일정, 여행 준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되게 지금 빠르게 정리하듯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 관계 맺기 이 부분과 이거 저기 노션 매뉴얼이 있어요. 노션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이에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유튜브에 가서 노션 관계형, 노션 롤업 이거 검색해 보시면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관계 맺기 방법 어떻게 하는지 의미 뭘 할 수 있는지 관계형의 종류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반방향, 쌍방향, 롤업 방금 전에 다 했던 거죠? 그걸 지금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필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필터 추가, 조건, 다중 조건. 여기 조건을 여러 개로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뭐 태그 하나만 조건을 달았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필터 추가해가지고 날짜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번 주 안에 있는 거 요것만 보여줘라 라고 하면 여행 일정은 다 사라지겠죠. 준비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들 그리고 필터들도 여기서 보시면 고급 필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급 필터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이게 필터는 지금 한 가지씩만 가지고서 어떤 조건을 다는 건데 고급 필터를 하면 여러 개의 규칙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하게 내가 검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커스터머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중인데 거기에서 생명보험을 하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 중에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 그 중에 나이가 어느 때인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조건들을 달아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터고 고급 필터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개 이상 그렇게 쌍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고급 필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해놨고요. 필터링의 장점,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정밀한 분석, 빠른 정보 접근.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템플릿 만들기. 좀 전에 했었어요. 페이지 템플릿,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템플릿. 템플릿이 똑같은 템플릿인데 페이지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템플릿 활용의 예, 회의록 템플릿, 프로젝트를 하는 어떤 그런 템플릿, 그리고 일일 작업 보고서 템플릿, 뭐 이런 것들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이 저널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하나 이렇게 그냥 해봤어요. 아직 제대로 안 했는데 도서 관리에 책이 있어요. 그리고 독서록이 있어요. 자, 독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책명을 그 관계형으로 해놨어요. 자, 날짜 코드. 오늘 뭐 2024 07 08 날짜 코드를 이거는 그냥
여기 첫 번째는 타이틀 이 컬럼인데 이거는 문자형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제가 불만인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날짜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굳이 여기에 날짜를 하나를 안 해도 되는데 날짜, 오늘 날짜. 얘는 무조건 어쨌든 있어야 되는데 뭐라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그 사람 이름 뭐 그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넣었잖아요. 자, 오늘 날짜에 예를 들어서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챕터는 뭐 1장, 한마디 요약, 잘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쳐요. 날짜, 오늘. 독서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책명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템플릿을 하나를 만들게 되면 새 템플릿. 우리가 독서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넣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상적인 글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결단 뭐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꼭 넣어야 될 것들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해 놓으면 여기에서 이 독서록을 가지고서 한다라고 치면 얘는 한마디 요약이고 인상적인 글귀는 뭐 CODE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단어들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코드를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 발행인가? 뭐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책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치고요. 캡처를 해서 사진을 찍어도 되고요. 요 부분이 만약에 내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여기다가 뭐 붙여넣거나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책을 조금씩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한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관계형 독서록을 가지고 와요. 일단 단방향으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코드가 2024-0708 날짜 코드를 그렇게 했다라고 치고요. 오늘 날짜. 자, 그럼 독서록은 요거랑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일정 관리고 이거를 제가 다 안 만들었었는데 잠깐만요.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서 새로 만들기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제목 없음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편집해서 일기라고 하고요. 독서록을 링크 복사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형성을 하는데 필터, 날짜 코드를 값과 동일한 데이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장을 해놓으면 새로 하나를 만들죠. 일기 얘를 2024-0708 그리고 들어가 보면 독서록 오늘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일정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독서록이 오늘 내가 읽은 것이 이거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그런 어떤 나의 삶을 정리하는 것들을 이런 마이 저널 같은 거 형태로 해서 다른 것들과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해서 이 하루를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일단 한번 가져보시고요. 이건 나중에 뭐 제가 그 완성을 하면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떤 저희가 행사가 있다라고 쳐요.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어서 행사 계획, 뭐 야유회 계획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람들을 초대를 할 거예요. 공유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이메일들을 관련자들의 이메일들을 노션 이메일이에요.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쭉 입력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 같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죠.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으로 그냥 놓고 브레인스토밍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할 일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들. 같이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야유회를 가면 날짜 정해야 되고 장소 정해야 되고 준비물 있잖아요. 그릴 준비해야 되고 숯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 준비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릴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 그릴 숯 고기는 태그를 준비물로 이렇게 해요. 담당자 유형은 사람이겠죠. 사람. 여기엔 초대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상태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걸로 하죠. 체크박스 완료. 자,
날짜 정하기, 장소 정하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날짜는 그 자리에서 정하면 되겠죠. 언제 가느냐. 날짜는 뭐 27일 날 간다. 장소 어디로 가느냐. 여기다가 내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소는 링우드 파크. 자, 참고로 지금 얘가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이쪽은 텅 비어 있고 이거를 전체 너비 요거 체크하시면 꽉 차게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자, 담당자를 제가 하죠. 이거는 그릴은 제가 가져가고 그럼 제가 가져간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완료하면 되겠죠. 고기는 누가 한다? 완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준비물들을 쭉 해놓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은 누가 할 건지 누가 할 건지 이것은 행사 준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여기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럼 이건 누가 할까요? 이건 누가 할까요? 이건 누가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내용들을 여기서 같이 만들어 나가면 그럼 행사에 대한 오버뷰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장소 정하기는 언제까지? 듀가 13일까지 섭외를 해야 돼요. 장소 정하기. 그 다음에 날짜는 이날로 그냥 하는 거고. 장소 정하기는 그 종료일을 13일까지. 그래서 이 안에 장소를 정해야 된다. 아니면 오늘서부터 이때까지는 장소를 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상태도 한번 넣어보죠. 상태. 그렇게 해서 날짜 정하기 정해졌다. 그러면 뭐 완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소 정하기는 지금 아직 진행 중이다. 뭐 얘네들은 다 완료 해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여기서는 필터를 담당자가 저인 것만 해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일만 잘 하면 돼요. 그리고 나도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필터에서 담당자가 나인 거 플러스 그 완료가 체크되지 않은 것만.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페이지로 전환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이건 브레인스토밍 보기가 아니라 이름 바꾸기. 이거는 박기현 페이지예요. 박기현 페이지에서는 이건 내가 관리하는 페이지고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담당자를 우리 우동생이신 좀 2개를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요 표 이름 바꾸기 여기서 필터 담당자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 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것만 관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전체를 보는 분은 이걸 가지고서 볼 수가 있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노트를 만들 수가 있죠. 노트를 가지고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필터들을 가지고서 나눠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지금 탑 다운 방식이에요. 위에서 만들어진 거를 아래 페이지로 내리는 거잖아요. 자, 반면에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관리자 2를 페이지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데이터베이스도 좋고 페이지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그 사람에게 공유를 해요. 관리자 1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기로 해서 이 관리자 1은 이 전체 야유의 계획에 대한 권한은 없어요. 관리자 1의 페이지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그 상위에 지금 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그 링크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나는 관리자 1페이지의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걸 링크 복사가 아니라 복제를 해서 콘텐츠 제외 복제 이거는 이제 관리자 2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교육자들이 있단 말이죠. 부교육자 1번, 부교육자 2번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도 링크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자, 지금 저는 상위 페이지에 있고 이 페이지만 관리자 1에게 공유를 해주고 그리고 이 페이지는 관리자 2에게 공유를 해줘요.
그러면 관리자 1과 관리자 2는 자기 페이지만 들어와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면 그것이 여기에서 그 사람은 자기 것만 보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자 1은 관리자 2에 대한 권한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요. 관리자 2는 관리자 1에 대한 권한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총 관리자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얘네들을 바깥으로 빼놓고 나면 여기에서 만약에 관리자 1에서 이걸 이제 뭐 제목이라고 하죠. 아, 이거를 이제 상담 그거라고 한번 신방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임꺽정 아까 했던 것처럼 2024-0708 태그 계정 문제 해서 여기에 돈이 없어서 걱정 이렇게 뭔가 내용을 쳤단 말이죠. 또는 여기다가 간단하게 텍스트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돈이 없어서 걱정 그래서 상담 일을 하라고 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방록을 이 사람이 관리자 1이 만들었다라고 쳐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거를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고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관리자 2는 관리자 1에 대한 내용을 보지를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아까 이 위에 야유의 계획 요 부분은 탑 다운 방식이고 전체가 공유를 한 것 중에서 내가 할 거를 찾아내는 거고 여기서는 내가 한 거를 위로 그 바로업 방식 그렇게 이 페이지들의 공유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구현해내는 작업들을 하면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막 보여드린 것들이 여러분한테는 되게 또 낯설죠. 하라고 하면은 못하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한테 전화를 하나요? 복습도 하지만, 자, 저희에게는 또 인공지능이 있어요. 여기에서 노션으로 조직 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싶어. 나는 총 관리자고 매니저가 2명이 있어. 매니저들은 각각의 페이지만 접근 가능하고 나는 2페이지 모두를 볼 수 있게 템플릿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질문을 하면 자,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요거대로 읽어보면서 트라이를 하면 돼요. 과거에는 어떤 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딱 그거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도 뒤져야 됐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범용 AI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노션 생산성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트라이를 해보고 있어요. 노션 세컨드 브레인. 자, 취지는 뭐냐면 노션 앱을 통해서 업무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파라 시스템, 저희 했었죠? 파라 시스템, PARA, P 프로젝트, A 에어리어 영역, 그 다음에 R 리소스, A 아카이브 저장소. 이렇게 이거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나누고 그 안에다가 캘린더와 연동해서 매일매일의 스케줄 업무, 투두리스트를 관리하고 월간, 주간, 일간 업무들을 프로젝트를 빠짐없이 꼼꼼히 관리할 수 있고 매일매일의 그 일들 중에 할 일 목록들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해나가는 그런 생산성 그런 프로그램을 노션을 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다.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라 시스템에 및 여러 생산성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해줘. 각 시스템의 장단점과 어떤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인지 그 내용을 추가해줘. 자, 그러니까 얘가 파라 시스템, GTD, 포모도로, 그다음에 블릿 저널, 그다음에 OKR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너는 최고의 생산성 전문가야. 이거를 지금 통합을 하고 싶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파라 시스템에서 P는 GTD가 강점이 있다. 에어리어에서는 블릿 저널이랑 OKR, 그 다음에 리소스 관리는 제텔카르텐과 뭐 라쳇, 그 다음에 어카이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시스템들을 다 잘 모르지만 얘한테 물어보면서 그걸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이것을 다른 사람과도 제공을 해서 같이 쓰고 싶은데 그래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줘요. 각각의 장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가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갈 거니까 버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가 버전을 이렇게 이제 붙여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노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조를 한번 만들어줘.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해가면서 매뉴얼도 만들면서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뭐 잘 모르는 것들은 또 이렇게 물어보면 템플릿 버튼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그 다음에 해보다가 나는 그러니까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돼? 그림으로 물어봐서 질문하고 대답 듣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협업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개인 교습이에요. 뭐 요즘 인공지능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거 이것도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퍼플렉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요거는 클로드 3예요. 클로드 3.5 소넷 버전. 오른쪽에 이 아티팩트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문서들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만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보셨잖아요. 요런 거. 다 완성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조금씩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파라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머리를 굴려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여기 노션에 사이드바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템플릿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추천, 프로덕트, 마케팅,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노션에서 기본 제공하는 템플릿들을 볼 수가 있어요. 회사 홈페이지는 노션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을 템플릿 사용하기, 요거 누르면 내 개인 페이지로 요것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서 내가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템플릿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1:1 회의록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의 비전과 전략, 내 미션은 뭐고, 비전은 뭐고, 가치는 뭐고, 이런 것들 템플릿 사용하기 눌러서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나온 템플릿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초보적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기 링크를 하나 달아놨어요. 노션 템플릿 사이트 choose from 만 플러스 노션 템플릿.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는 참고로 유료와 무료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 5,841개. 아까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어 보여요. 여기에서 검색도 가능하거든요. 검색. 그래서 제가 파라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 파라 시스템. 자, 그랬더니 한글로 된 것도 있고 영어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로 만들어 놨겠죠. 이런 것들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검색을 통해서 여행, 위시리스트, 여행 가이드, 뭐 이런 것들, 여행 플래너, 이런 것들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노션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한 것들은 거의 다 나눈 것 같네요. 편안 IT 2기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